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데 날씨가 아직 무더워서 매우 힘드시죠. 그러나 이 무더위 때문에 들녘에는 곡식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가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 지나서 그때 그 아픔과 어려움이 오늘의 내 신앙과 삶의 풍성함을 가져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라도 버터는 녹아지고 달걀은 굳어지듯이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풀어지거나 녹아지지 말고 더욱더 단단하게 더 연결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칼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레 시민들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전형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는데 그러나 구원병이 오지를 않고 결국 이제 패전 앞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도시 전체는 불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시민들도 다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칼레시에서는 항복 사절단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가 너무 늦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영국군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6명의 명단과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종결하자고 했습니다. 사절단이 칼레 광장에 돌아와서 협상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누가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칼레를 구하겠습니까? 이때 용감하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은 칼레시에서 최고 부자였던 웨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와 함께 명예로운 죽음의 반열에 오르겠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시장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 상인 피에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시장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네 번째 그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귀족 3명이 동시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7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 7명 가운데 누구를 한 사람 뺄 것인가 제비를 뽑자고 했지만은 웨스티스가 제안하기를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재영장에 나오는 사람을 빼자고 그렇게 제안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장소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웨스티스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비겁하게 살겠다는 이런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오게 될 6명을 기다리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웨스티스의 그 죽음을 보고 6명은 담대하게 형장으로 나갑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칼레성의 열쇠를 쥐고 형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티스의 이 용감한 죽음을 바라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왕비가 이들을 처형하면 뱃속에 태아 속에 있는 이런 아기가 혹시라도 불행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갖다가 용서해 주자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사랑하는 왕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6명을 처형하지 아니하고 살려주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웨스티스의 용기 있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칼레 시민뿐만 아니라 죽음을 자원했던 6명의 지원자들도 살게 되어졌습니다. 웨스티스가 6명의 귀족들의 그 용기와 책임감을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서구 사회 지도층이
알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칼레 시청 앞에 가면 로댕이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조각했던 칼레시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세워져서 지금도 그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 작가 발자크가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처음 썼지만은, 그러나 칼레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7명의 이런 용기 있는 이 귀족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런 의미를, 그 유래를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화 사회에서는 귀족들이, 가진 자들이 모든 일에 앞장서는 문화가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가장 명문 대학이었던 이턴 대학생들 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서 전쟁에 앞장서게 되어졌고, 6.25 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있는 이 청년들 178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미국의 그 장성의 아들 142명이 여기 왔고, 그 가운데서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를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예가 되어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국가가 부를 때에 이 병력 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가진 자고 귀한 자들이고 노블레스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몇 사람의 죽음으로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칼레이의 귀족들처럼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 집사, 권사가 뒤따라서 나가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위기가 올 때 나는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항돈 직원은 모든 성도의 모델이요 본입니다. 앞장서야 할 항돈 직원이 앞장서지 아니하면, 나쁜 모델이 되어지면 성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법적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져서 무혐의 처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이제 진군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항돈 직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되겠고, 우리가 임직 받을 때에 그 결심과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펭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펭귄이 바다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에 먹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많은 위험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한 마리의 펭귄이 먼저 뛰어들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펭귄들도 따라서 다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고 누군가가 먼저 지원해야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항돈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공예배 참석, 기도 생활, 그리고 한 곳 봉사, 그리고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이것은 항존직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임은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
가진 자가 앞장서게 되어지면, 항존직이 앞장서게 되어지면,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정금 같은 교회로 다시 태어나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성도들 되지 말고 알곡처럼 더 연걸어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고 샬롬 하시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